뉴스 보거나 뭐 신문 보거나 그럴 때마다 진짜 이 저출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좀 커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은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라고 또 얘기도 나왔었고요. 진짜 좀 심각한 건 맞죠? 데이비 콜먼인가 하는 인구학자인 예. 것 같던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가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인구학자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제 인구에 관한 책들을 저도 이렇게 찾아서 보면 한국의 사례를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미중유의 사태이기도 하고 인구학자가 보기에도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한 그런 격감 추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야, 원래 이 인구를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2.1은 돼야 돼요. 2.1. 네,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두 명이 두 명이 있어야 결혼해서. 결혼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건 맞고, 유엔 같은 데서 프로젝션을 해요. 보면은 2100년에 가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딱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속도가 되면은 4명이던 사람이 1명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게 고령화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전체를 지고 갈 인력이 모자라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실제로 일하고 세금 내고 나라를 먹여 살릴 인재들 자체가 압도적으로 모자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구가 두는 그 자체보다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라는 거 배웠잖아요.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정확하게 마른 목골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16살부터 64살까지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국가에서 생산을 한다는 건데, 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게 되니까 생산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지금 한 10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 노동 가능 인구가 10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각각 10개씩 생산을 그렇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5로 줄어들면은 이제 50밖에 생산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남은 5명이 똑같이 100을 생산하게 하려면은 이제는 10이 아니라 20을 생산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엔 기술 혁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게 하고, 그래서 경제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술 혁신으로만 가능하다. 저도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 그 자체보다도 젊은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그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90년대 중반에 제가 여의도에 있는 어떤 회사에 견학을 갔을 때, 그 회사에서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한 제일 막내 직원이 쭉 사무실을 돌면서 하는 그 회사의 아침을 시작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지금 젊은 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아무도 못 맞추실 거예요. 커피 타는 거? 책상 닦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21세기 아이디어예요. 9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 여의도의 사무실에 제일 먼저 출근한 막내 직원은 자리를 쭉 돌면서 자리마다 있는 직원들의 재떨이 비우는 일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는 게 당연했고, 그 재떨이를 막내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비워주는 게 당연했던 시대라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젊은 세대들이 쭉 올라오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아유 부장님 사무실에서 누가 이제 요즘 담배 피웁니까? 담배 피우지 맙시다. 이건 뭐 다 건강도 안 좋고 한 건데, 문화가 바뀌면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부드럽게 사회가 바뀌어가고 저절로 진보가 일어나거든요. 90년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힙합이라는 노래가 나왔다. 야, 그런 옷차림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이해되냐? 랩이 나왔다. 야, 저게 노래냐? 그렇지만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니까 주류로 자꾸 들어오거든요. 이 사회 이른바 X세대의 물결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 특성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20세기 말의 신세대. 자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 마음에 담고 그런 거 없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희는 끌려가기보다는 지금부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 구조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2020년대에는 텔레비전 보는 시청자들도 젊은이들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국에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있죠.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그게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진보와 변화의 속도를 유지를 하려면 저는 앞으로 미래에는 이 기성세대가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 어린 세대의 목소리를 더 좀 많이 들으려고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과거의 자연스러운 변화의 속도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 많이 합니다. 여기가 채널 A라고 해서 좀 전략적으로 타 방송사를 약간 비하. 대단하십니다. 대단한데요. 네.